네, 안녕하세요. 국제화재예요. 이곳은 어디냐면은 제 뒤에 이 빨간색 지붕 보이시죠? 오키나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한국으로 치면 구청 같은 곳입니다. 구청인데 여길 왜 왔냐? 여러분들 일본은 아직도 도장 문화예요. 한국도 예전에는 인감 도장 이런 게 있었어요. 저도 인감을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인감 도장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는 도장 문화라서 제 인감 도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장을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외국인이라 구청에서 안 되고 나하시 시청까지 가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 영상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 나하시청에 또 가야 됩니다. 아, 돌겠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네 번째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저희 아내 같은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거나 여러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를 볼 때 동네 구청에서 다 됐거든요. 외국인이지만. 네, 힘듭니다. 일본 진짜 행정 서비스 정말 인내심의 한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요, 이 시국에 이빨이 나라 일본, 이 순순히 나라 일본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시국 얘기한 거는 요즘에 하도 그 시국충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일본에 이주해 와서 이제 일본 관련 영상을 올리면 이제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아재님, 이 시국에 지금 어떤 시국인데 당신 가서 뭐 사업을 하느냐 뭐 하느냐 하여튼 너무 이제 요즘에 근데 좀 걸러진 것 같아요. 요즘엔 조금 그래도 덜 달립니다만 시국충님들의 댓글들이 좀 달립니다. 자, 제가 일본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 영상에 보시면 제가 필리핀 보라카이를 떠나면서 내가 좋아하는 필리핀 보라카이를 왜 떠나고 일본으로 가느냐 뭐 이런 제목의 영상에서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은 좀 자세하게 정말 이 국제화재가 왜 일본에서 살려고 하지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시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 시국에 일본에 정착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고 2018년도 말에 이미 오키나와에 정착하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우리 한일 사태가 터진 게 2019년 7, 8월 정도부터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면서부터 한일 사태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 훨씬 이전에 저는 이미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같았으면 아마 좀 생각이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네, 지금 같은 시국이었으면 훨씬 더 이전에 저는 이미 오키나와에 정착을 결심을 했다. 왜냐하면 댓글에도 아재님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이 시국에. 자, 또 하나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많이 보신 분들은 이 국제화재가 어떠한 마인드인지 또 일본에 대한 어떠한 저의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항상 이렇게 처음 영상을 또 접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시국에 저 이제 관광객으로 오해를 하시고 일본에 첫 놀러 갔다 오면 조용히 첫 놀다 오지 이걸 막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뭐 어디 오키나와 여기 비치가 아름답습니다. 이 집에 팬케이크 참 맛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리니까 충분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해외 생활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늘 드리는데 중국에서 한 14년 좀 넘게 살았고요. 필리핀에서 5년 가까이 살았고 일본에 머문 게 한 1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외 생활했던 나라들은 이민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이나 호주나 뭐 뉴질랜드처럼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뭔가 자격이 되면 영주권을 받고 그리고 더 자격이 되면은 뭐 시민권을 받고 이런 나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저는 제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로 매년 갱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3년짜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업할 때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했었어야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10년 이상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붕 떠있는 느낌? 땅을 밟고 사는 게 아니라 제 발바닥이 중국 땅에서 뭔가 이렇게 한 뼘 정도 올라와서 허공에 좀 떠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필리핀의 보라카이에서 사업을 하면서 40대 후반으로 치달으면서 지금 제가 한국 나이 50이 오래됐지만 40대 후반으로 가면서 나이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죠. 제 신분이 뭐 필리핀어도 아니고 영주권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보라카이가 좋고 아름답고 내가 원해서 간 곳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역시나 뭔가 제 삶이 이렇게 붕 떠있는 느낌? 좀 이제는 땅을 밟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보라카이에서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일본에 이주를 하기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그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제 영상에 가끔 제가 언급을 하지만 2018년도에 6개월 동안 보라카이가 환경 문제로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제가 어디 있었냐?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서 일본어 공부하면서 아내와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일본에 무지 많이 왔죠. 수십 번 왔었고, 지금도 저는 필리핀을 좋아하고 보라카이를 사랑합니다. 거기 5년 살았는데 화이트 비치를 생각을 하면 가슴이 지금도 뛰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라카이 가고 싶어요. 친구들도 막 보고 싶고. 근데 제가 그 필리핀 6개월 동안 환경 문제로 섬이 폐쇄되는 그 과정들을 경험하고 지켜보면서 필리핀 정부에 대한, 원래 믿지도 않았지만 필리핀 정부에 대한, 또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선진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과 후진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제가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후진국 얘기를 할게요. 전 필리핀 후진국이니까. 중국도 사실은 지금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후진국들은 막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법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 시스템 기반, 사람들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안정이 안 돼 있다고요. 변화가 심해요. 그리고 자본이나 기술이나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막 사람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막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역동적이고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많습니다. 사실은 잘만 하면 정말 안정되지 않는 어떤 그런 법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잘 하여튼 이용해서 잘 이렇게 하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싸고 또 한국 사람이 대접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나라들이 후진국이겠죠.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훅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보라카이에서 어찌됐건 6개월 동안 폐쇄되고 그 정부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제가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저에게는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던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좀 사업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염증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게 또 왜 일본이냐? 제가 결정적인 거는 그 6개월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것도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원래 일본 여자한테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어쩌다 우연히 정말 사랑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일본인 아내를 맞이한 거죠. 아내의 나라가 일본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일본에 대한 역사, 물론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 저도 늘 얘기하지만 반일 감정이 아주 막연한 무분별한 반일 감정에 쩔어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반일 감정 굉장히 심합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곳곳에서 이 국제화제 이 반일 감정이 나타나죠. 그러나 어쨌든 아내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일본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 정도 쭉 봅니다. 근데 일본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시장이 커요. 1억 2천만. 대한민국 남한 인구의 거의 2.5배의 인구예요. 그리고 땅덩어리도 남한의 4배 이상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제가 왔을 때 경쟁력이 있겠더라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그런 걸 좀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도 그 왜 한국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영상을 또 만들어 볼 텐데, 우리 한국 사람의 근성을 가지고 일본에 오면요, 일본 애들이랑 이렇게 경쟁을 하면 저는 거의 99% 한국 사람들이 이긴다고 봐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근데 물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에 와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외국인이 한국인이 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나라에서 배려하는 그 경쟁력을 막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또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을 두는 건 사실이지만 어찌됐건 내가 일본 애들이랑 다이다를 붙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인 아내를 뒀잖아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의 아마 90% 이상, 90%가 뭐야? 아마 95% 이상은 한국이나 아니면 배우자 나라에서 살고 계실 거라고요. 저처럼 외국인과 결혼해서 제3국에서, 필리핀은 제3국이니까 이렇게 사시는 커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저와 일본인 아내가 한국을 선택해서 한국에서 생활을 한다면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얻는 어드밴테이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쉽게 모든 것이 풀리죠. 반대로 우리가 일본에 산다고 했을 때는 아내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어드밴테이지가 있어요. 지금 저도 정치 참여 빼고는 거의 일본인들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건 그래요. 법적인 거는. 또 그 안에 이제 파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근데 그 어드밴테이지를 포기하고 필리핀에 산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아깝기도 하고. 저희는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약을 받고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이곳에서는 아니면 한국에서는 내 이름으로 뭐 개인 사업자를 내든 법인을 내든 잡을 과든 다 내가 할 수 있잖아.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둘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늘 그냥 우리 같은 이 개미 군단이 할 수 있는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다 제한 사업이나 금지 사업에 걸린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의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법인을 만들어도 그 현지인들의 주주, 형식적인 주주 이렇게 영입을 해서 51%는 필리핀어, 뭐 49%는 한국 사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 또 굉장한 리스크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무슨 지분 포기각서를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또 외국인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지인들이 이거 내 거야라고 우기면서 달려들 때에는 법적까지 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귀찮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아무리 그런 뭐 포기 각서니 뭐니 받았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전 장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으로서 한계가 있는 거지. 외국인들이 동남아 가서 정말 돈도 잘 벌고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치가 안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 법망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되지 않고 또 이런 후진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권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 또 이 목숨에 대한 밸류 이런 것들이 낮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에 훅 갈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나 한국에서 한번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본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일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저는 오키나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하고 물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오키나와에 처음 여행 왔을 때 그 보라카이에서의 첫사랑처럼 오키나와 처음 아내와 오키나와를 여행할 때 이곳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연했어요. 그 당시에 막연했지만 여기서 만약에 아내랑 산다 그러면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저는 뭐 일본 정착기가 아니라 오키나와 정착기를 올리는 거고 일본에 산다라는 생각보다 저는 오키나와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개인사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나이가 50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80 가까이 되셨단 말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해외 살면서 사실 장남인데 장남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어요. 필리핀에서 한국 가는 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그렇지만 뭐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혹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신다고 한다거나 이런 이제 어떤 다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라도 보라카이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희 집에서 한국에 저희 집까지 오는데 13시간에서 14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한국에 2시간, 동경은 3시간이에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언제든지 가볍게 가서 챙길 수가 있고 저희 처가댁 장인 장모님도 제가 언제든지 챙길 수가 있고 뭐 장인 장모님은 좀 젊으시지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일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의료나 이런 서비스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곳에 오셔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다가 뭔가 의료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괜찮은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반대로 일본 장인 장모님이 오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가족의 장남으로서 또 맞사위로서 저의 역할을 조금 지리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유였어요.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오키나와가 저는 좋아요. 오키나와는 물론 필리핀의 그 자연 바다와 오키나와의 자연과 바다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는 동남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고 이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력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또 이 오키나와는 여유로움이 있는 곳이고 오키나와는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일본이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신들을 오키나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키나와 로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홋카이도나 뭐 다른 데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본토를 갔다 왔다고 표현하지만 이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에 갔다 왔다라고 표현하고 일본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본토 사람을. 그렇게 표현할 만큼 오키나와는 일본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사실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민국 이상으로 한국 이상으로 피해를 본 나라가 이곳 오키나와이고 또 피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 한국과 아주 비슷한 처절한 피해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오키나와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도 좀 더 하겠지만, 오키나와라면은 그 반일 감정 뭐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오키나와가 보니까 이 한일 사태 때문에 한국 관광객들은 거의 지금 씨가 말라 있지만 파이팅! 자, 근데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지금 인크리스하고 있어요. 대만 관광객, 홍콩 그리고 본토까지도.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중국이 메인인 그런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인. 그래서 시장성도 좋고 저처럼 뭐 한국어, 중국어, 영어, 뭐 일본어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본어가 좀 더 잘 된다고 봤을 때 4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오키나와라면 더더군다나 본토보다도 훨씬 더 제가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행복을 찾아서 왔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사업성도 이곳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데가 어찌됐건 우리 아내 가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본에 오니까 좀 마치 이제 또 좀 땅을 밟고 사는 그런 느낌이 들긴 드네요. 만약에 제 아내가 한국 사람이거나 또 외국인이었으면은 일본에 살면 또 저는 붕 떠서 살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의 나라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해서는 예전엔 증오만 있지만 이제 솔직히 지금은 이제 애증, 그러니까 애와 증이 같이 있는 나라로 저에게 바뀌었고요. 물론 저희 아내도 일본의 보통 보편적인 여자들과 달리 굉장히 오픈마인드고 상당히 좀 열려 있어요. 보라카이에서도 굉장히 삶을 즐겼고 거기서도 행복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오키나와에 오니까 그래도 자기 나라잖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좀 더 가깝게 있고 이곳 오키나와 문화가 또 본토 문화랑 많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어를 쓰고 하기 때문에 아내도 훨씬 쉽고 편하고 더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 행복과 사업 두 가지 측면에서 이곳 오키나와가 저에게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왔어요. 물론 이제 와서 지금 정착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점들에 봉착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도 많이 올리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뭐 아재님 일본에 갔으니까 일본 법을 따르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그걸 몰라서 이런 영상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알라고 아시라고 일본 이렇습니다라는 거 아시라고 영상 올리는 거지. 예, 그런 이제 걱정은 조금 주제넘는 걱정이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런 댓글 많더라고요. 왜 자꾸 일본 가셔서 일본 불만을 얘기하느냐. 로마에 가서 로마법을 따라야지. 그렇게 따지면 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뭐 한국에 대한 불만 얘기 못 합니까? 한국 정치가들도 욕하고 뭐 대통령도 욕하고 우리 그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또 그 불만에서부터 개선이 되는 거고 뭐 일본에 살면 일본에 대한 다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이곳에 잘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국제화재가 오키나와에 잘 정착하고 있고 제가 잘 되든 또 혹은 좀 어려움에 봉착하든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과 또 대리 만족 그리고 또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왜 내가 일본에 이 시국에는 아니고요. 왜 일본에 하필이면 오키나와에 정착을 마음을 먹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일본이 아내를 맞이하게 돼서 뭔가 한국과 일본의 어드밴테이지를 가져가면서 좀 더 편하게 가족들을 돌보고 또 좀 더 만족스러운 어떤 삶을 살고자 이곳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기 살면서도 항상 한국인으로의 긍지를 잃지 않고 애국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국제아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들 좋은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 두 개 보시고 절 판단하지 마시고 영상을 좀 찾아보시고 국제아재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